자, 이제는 우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단원인 수학적 귀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부터 먼저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귀납적 정의.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 일단은 그 귀납법이라는 거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아, 오늘 펜이 좀 상당히 안 좋아서. 귀납법 추론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연역법도 있어요. 네. 이게 추론의 방식인데, 추론. 자, 귀납법이란 건 뭐냐면요,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인 확장해서 사실로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어렵죠, 그죠? 이런 거예요. 어떤 조그만 아이가 지나가는 개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말티즈라는 개가 지나가는데 다리가 세어봤더니 4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개를 또 쳐다봤더니 걔도 다리가 4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개가 또 지나가니까 또 쳐다봤더니 다리가 4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 걔는 다리가 4개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개는. 요게 귀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들을 본 다음에 그 사례를 가지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장해서 추측을 하는 방식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몇 개 항들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가지고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좀 볼게요. 여기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요. 피자를 사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르는 거를 우리는 A1이라고 생각하면 2조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한번 자르게 되면 4조각이 나오겠죠, 그죠? 또 이렇게 자르면 6조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자르면 이렇게 8조각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납적으로 수열들을 하나씩 살펴봤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A1에다가 2를 더하니까 A2가 되고요, 그죠? A2에다가 또 2를 더하니까 A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A3에서 또 2를 더하면 A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어린아이가 개를 1번 관찰, 2번 관찰, 3번 관찰해 보고 나서 4개니까 모든 개도 다리가 4개다, 이렇게 추측한 것처럼 우리도 수열을 3번 관찰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아, 그러면 n번째 녀석에다가 2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가 되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요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죠? 근데 이거 보면 이거 그냥 무슨 수열이에요, 여러분? 2, 4, 6, 8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등차 수열. 그리고 잘 보시면 여러분 앞에서 등차 수열 이러한 내용 나와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사실은 그거 배운 거예요, 앞에서. 이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뭐 점화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약간 등차 수열의 아이덴티티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음 몇 개 항과 그거랑 이웃하는 여러 개 항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써서 나타내는 방식을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귀납적 정의만 나와 있으면 안 되고요.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항을 알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나머지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좀 같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5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죠? 첫 번째 항은 1이니까 1인 거고, 두 번째 항은, 자, 여기 n에다가 1을 넣으면 A2는 A1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하랬으니까 3이겠네요, 그죠? 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고 또 1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7이겠네요, 그죠? 또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15, 그 다음에 3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노가다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수열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 2분의 2 이렇게 되니까 1 되겠죠. 1.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요. 네, 세 번째 항은 그냥 써볼게요.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항 1이잖아요. 그럼 2가 되겠네요. 2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보면 느낌이 오는데 2, 1, 2, 1 이렇게 가는 수열이네요. 그죠? 좀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차랑 등비 수열을 기업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차 수열은 이렇게 생겼고요. 등비 수열은 우리가 n번째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했을 때 다음항이 나오는 게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아 등차 수열이 문제에 나왔구나 아시면 되고요.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아 등비 수열이네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면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일반항을 써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 사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귀납적 정의, 요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딱 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일반항은 되게 간단해요. 그죠? 간단. 생긴 것 자체가 간단하고요. 그냥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하면 바로 나와요. 그죠? 근데 귀납적 정의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죠. 좀 약간 복잡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항들 구할 때도 불편하고. 하지만 수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수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에 보여준다는 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일반항을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수열을 우리가 귀납적 정의를 쓰면 간편하게 좀 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박테리아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용기에 1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들어있대요. 근데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 4분의 1은 죽고 나머지는 4마리로 분열한대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n시간 후에 있는 박테리아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자, 이 관계식을 구하래요. 자,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처음에 10만 마리가 있어요, 그죠? 10만 마리가 있는데 1시간이 지나면 자, 25%가 죽으니까 4분의 3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4분의 3이 남아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또 어떻게 된대요? 각각이 4마리가 된대요. 4배. 그럼 4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 30만 마리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A1이 10만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N시간이 흘러야 되니까 A1이란 건 1시간이 흐른 거죠. 그죠? 그래서 A1은 10만 마리가 아니라 30만 마리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N과 AN 플러스의 관계식을 구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자, 현재 이렇게 n시간이 흘렀을 때 박테리아 수가 AN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1시간이 지나면 4분의 1은 죽고 4분의 3이 살아남고요. 그죠? 남아있는 애들이 바로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4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요. 3AN이 나오고 이게 바로 A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요러한 우리가 점마식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사실 등비 수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연수에 대한 식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홀수들을 쭉 더했을 때 네, n의 제곱이 나오는 요거를 이제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식 자체로 바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노가다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자연수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일단 1일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까지. 이게 지금 뭐냐면 홀수들을 여러분, 요게 n번째 항이거든요. 얘가 n번째.
그죠? 네. 근데 얘를 첫 번째 한까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첫째. 그러면 여기는 좌변은 1이겠죠. 1. 그죠? 그러면 좌변은 여러분 이거 좌변은 1이 되고요. 그다음 우변 여기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이니까 같죠. 그죠? 아 1일 때 성립하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둘째. 이번에는 2일 때 생각해보는 거예요. n이 2일 때. n이 2이면 두 번째 한까지 더해야겠죠. 좌변은. 그죠? 좌변은 1 더하기 3이니까 4네요. 그죠? 그리고 우변은 2 집어넣으면 되겠죠? 2의 제곱이니까 4죠. 같네요. 성립.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한까지 생각해보면 세 번째 한까지. 자, 그럼 이번에는 1, 3, 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좌변은 1, 3, 5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변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3의 제곱. 야, 신기하네요. 또 성립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해보면 얘가 성립하는 거를 좀 추측할 수 있겠죠. 이거 증명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자연수가 몇 개가 있죠?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자연수의 원소의 개수? 그렇죠.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아.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거를 평생 업으로 삼고 나는 평생 이거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증명하겠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걸 계산하고 있어요. 넷째 한 계산하고, 다섯째 한 계산하고, 여섯째 한 계산하고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하면 이게 증명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거를 우리가 균합법이라 하죠. 그죠? 네. 이거 증명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평생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 그거를 물려주고 네가 해봐라 라고 해도 아주 나쁜 아빠죠. 그죠? 네. 절대 안 돼요. 뭐 손자 뭐 계속해도 안 돼요. 어떤 인류가 최초에 원숭이 쪽부터 이걸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해도 증명이 안 끝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 쉬운데, 그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정말 수학자들은 천재인데 이거를 이 무한의 가정을 여러분 무한의 가정을 단 2개 가정만 보여주면 이 무한의 가정이 다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무한을 우리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누워서 쓰거든요. 나중에 극한을 할 텐데 이 무한히 해야 되는 작업을요 단 2개만 하면 끝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자, 이 원리를 잠깐 볼게요. 자, 좀 어려워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자, 도미노가 옆에 나와 있어서 도미노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 과정 하나하나를 첫째, 둘째, 셋째 과정을 하는 거를 여러분 이 도미노가 세워져 있는데 첫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둘째 도미노가 쓰러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첫째, 이렇게 둘째, 셋째, 이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는 거를 도미노 하나하나를 쓰러뜨린다 생각해 보세요. 됐죠? 근데 이러한 도미노가 무한히 많이 있어요. 무한 개의 도미노가 세워져 있다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첫째 그냥 쓰러뜨리고 이렇게 둘째 쓰러뜨리고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 도미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만 쓰러지면 얘가 쓰러지면서 두 번째를 건드려서 두 번째가 쓰러지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쓰러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무한히 계속 쓰러뜨릴 수 있겠죠. 그러면 무한의 과정이 다 증명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자, 첫 번째를 쓰러뜨렸는데 만약에 도미노를 잘못 세워놔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첫째를 쓰러뜨렸는데 안 닿아지면, 그죠? 첫째가 쓰러졌을 때 두 번째가 안 쓰러지면 이 도미노는 쓰러지다 말겠죠. 그죠? 끊어지겠죠. 그럼 증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도미노를 세울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무한히 가면 자, 어딘가에 n번째 도미노가 있을 거고요. n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n번째가 쓰러진다면 n 플러스 1번째도 쓰러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만 쓰러지면 1 더하기 1이니까 두 번째가 쓰러지겠죠? 그럼 두 번째가 쓰러지면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세 번째가 쓰러지겠죠. 그죠?
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세 번째가 쓰러지면 네 번째가 쓰러질 거예요. 이렇게 무한의 가정이 요거 하나로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무한의 가정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수학 천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뭐하러 그러냐, 두 개만 하면 돼.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걸 보이면 되고요. 즉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이거는 가정하는 거예요. 네, 그때 K 플러스 1번째도 도미노가 쓰러진다 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첫 번째 도미노 쓰러진 거죠. 그 다음에 1을 대입을 하면 자동으로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2가 또 성립하니까 2를 다시 대입하면 3이 성립하는 거고, 다시 3을 대입하면 4가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무한의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이거 이제 이거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증명하면 돼요. 그죠? 자 결론을 먼저 볼게요. 자 갑자기 좀 명제라고 나와서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 n에 대한 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요식, 요거 n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얘를 pn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얘를 무한의 가정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고, 자 여기 보시면 두 개만 증명하면 되죠. 그죠?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이면 되고요. 자 K일 때는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하고 성립한다고 그랬을 때 K 플러스 1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증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식이 1일 때 n에다 1을 넣어 볼게요. 아까도 증명했지만 좌변은 1 되고 우변은 1의 제곱이 돼서 성립하죠. 자 첫 번째 도미노 쓰러졌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의 자리에다 K를 집어넣으면 돼요. 됐죠? 그러면 니은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자 가정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현재는 참이 되는 거예요. 참이라 가정했으니까. 이럴 때 우리 뭘 보이면 되냐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K 플러스 1일 때 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여기 n의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2K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요 마지막 항이 2K 플러스 1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좌변이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볼게요. 우변은 n의 자리에 여러분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 미리 완성된 모습을 미리 찾은 거예요, 여러분. 찾아본 거예요. 자, 요 좌변이랑 요 우변이 같은 것만 보이면 끝나요. 그죠? 근데 이걸로 보이기 위한 재료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니은이라는 식이에요. 왜? 이거 참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위에 니은하고요 요 아래 식을 서로 비교해 봐요. 좌변만 비교해 볼게요. 좌변만. 자 좌변만 비교해 볼게요. 여기랑 어떤 차이가 있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랑 얘를, 네 지금 보시면 2K 플러스 1이 더 있죠. 그죠? 그러면 니은 가지고 얘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죠. 됐죠? 자, 좀 다 지울게요. 지저분해서.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에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K제곱에도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 봤더니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이렇게 나와요. 끝났네요. 그죠? 우리는 지금 아까 전에 요 좌변이 우변이 되는 거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였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개를 보였으니까, 즉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K 플러스 1번째도 쓰러지는 거니까 무한의 가정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n에 대한 식을 증명할 거예요. 무한히 많은 자연수, 자 Pn 성립하는 거 볼 거예요. 첫 번째 일단 1일 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좌변은 자 요거 첫 번째 항까지 2 나오죠. 좌변. 우변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돼요. 자 3분의 1에다 1 대입하고 2, 3 이렇게 될 거니까 2 나오죠. 그래서 우변도 2니까 좌변 우변이 같으니까 일단 성립하고, 자 두 번째
얘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n에다가 다 K를 집어넣으면 얘가 참인 거예요, 현재. 그죠? 그리고 자, 결론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자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K 플러스 1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제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쭉쭉쭉 가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n의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요 k 플러스 1 곱하기 2가 돼요. 그리고 우변은 3분의 1, 자 k 자리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었어요. 그럼 하나씩 커지겠죠? k 플러스 3 이거예요. 됐죠?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2번 식을 가지고 요 녀석을 만들면 돼요. 그렇죠? 자, 요거 바로 앞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 적은 거 있겠죠? 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좌변을 먼저 비교해 볼게요. 자,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있는 거죠.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좌변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2를 해야겠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한 거예요. 됐죠? 그럼 더하면 자 좌변은 일단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변이 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변이 요거였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2 요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통분해 볼게요. 자 3으로 이렇게 3으로 통분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자 3분의 1이고 자 공통인수 뭐가 있어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묶어낼게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남냐면요 k랑 3이 남아요. 그죠? 그래서 k 더하기 3이 돼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어 했던 여기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었어요. 그죠?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등식이 아닌 부등식을 볼게요. 부등식. 네. 부등식 n에 대한 부등식에도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 자 마찬가지예요. 요거 근데 여기 보시면 n이 2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1이 아니라 2를 대입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럼 2를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좌변에 2를 넣으면 제곱이 되고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우변에 2를 넣으면 1 플러스 2h가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 1 플러스 2h 똑같이 있는데 좌변은 제곱이 더 있죠. 그죠? 게다가 심지어 h는 0도 아니에요. 양수예요. 그 양수를 더 더했으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왼쪽이 크다. 일단 증명이 됐죠. 이길 때. 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 뭘 증명해야 되냐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n의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고민해 볼게요. 일단 좌변 먼저 볼게요. 좌변. 자 요 녀석 가지고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되죠? 그럼 차수가 k 차수에서 k 플러스 1로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렇게 곱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좌변은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양수 곱하니까 분홍호 안 바뀌어서 여전히 왼쪽이 커요.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전개해 보면 이렇게 전개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얘랑 우리가 만들고 싶은 우변의 목적이 뭐예요? 1 플러스 k 플러스 1h죠.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k 플러스 1h랑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 앞에 두 항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추가로 뭐가 더 있는 거예요? kh 제곱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여러분 제일 왼쪽에
요 녀석이 지금 요 녀석보다 크고, 근데 또 요 녀석은 또 누구보다 큰 거예요? 네, 요 마지막에 있는 녀석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 플러스 h, 저기 한 번 더 쓸게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1 플러스 k 플러스 1h보다 크게 되겠죠. 증명 끝났죠. 자, 그래서 부등식은 여러분 푸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죠? 일단은 1부터 시작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때 잘 보시면 양변에 이거 곱한 거 있잖아요. 이 우변 얘를 정리하면 얘가 앞에서는 그냥 k 플러스 1인 식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같은 게 아니라 대조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돼서 1번이 2번보다 크고 2번이 3번보다 커서 1번이 3번보다 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증명이 돼요. 그죠?